국내법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영토 아니겠죠. 그 영토 내고요. 그 다음에 국제법은 그것을 맺은 양자 또는 다자 또는 국제관습법 같은 경우는 국제사회 전역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법은 재정기관이 명확하게 있어요. 입법부 즉 의회에서 제정하게 되고요. 국제법은 국가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제정된다든지 아니면 국제관습법 관행을 통해서 확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승인을 얻게 되면 국제관습법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부로서 하나의 제정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은. 그 다음에 자 정치적인 성향. 자 성향인데 자 어디서 이것을 보면 자 보면 국내법은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이제 확립돼 있다. 하지만 국제법은 정치적인 관련성이 밀접하고 그 다음에 뭐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국제법은. 상권 분립은 그렇지 않죠? 딱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관련성이 깊고 밀접하고 그 다음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 옆에 보면 거기에 집행에서 보면 위에 국내법에는 행정부에 의한 강력한 집행 그 다음에 국제법에 보면 강력한 집행기구의 부재가 있어요. 부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 설명할 텐데 뭐냐면 그 국내법은 행정부에 의한 강력한 집행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즉 강력한 집행 부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국제법은 강력한 집행 기구가 부재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지금 잠깐 제가 잘못 봐서 바꿔서 쓴 줄 알았어요. 바꿔서 쓴 줄 알았는데 제대로 돼 있네. 깜짝 놀랐어요. 일단 국내법은 상권 분립에서 입법부, 그 다음에 집행부, 사법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정부에서 강력한 집행. 검찰도 어디 부서입니까? 어디 소속이에요? 집행부 소속이죠. 즉 행정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검찰, 경찰 다 행정부 소속입니다. 이런 검찰이나 경찰처럼 강력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기구 등이 있는데 반면 국제법에는 이러한 강력한 기구 등이 없다. 우리가 한번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안전보장이사회. 그나마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경제적 제재라든지 군사적 제재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러한 강력한 그 다음에 강제력이라든지 구속력은 미약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뭐에 비해서? 국내법에 비해서. 국내법에 비해서. 만약에 계속 그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내법 같은 경우는 사법부 즉 법원에 의한 강제력 집행이 가능하지만 자 국제법 같은 경우는 강제력이라는 구속력이 미약하다. 역시 국제사법재판소 역시도 이러한 강제력이라든지 아니면 구속력이 미약해서 그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계속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경매를 한다든지 뭐 형무소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럴 텐데 국제사회에서는 그러한 어떤 제재 방법, 형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 미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국내법과 국제법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국제법이 이제 제정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뭐 조약이 이제 체결됐다. 그러면 국내에 그만한 영향이 이제 있게 되고 그의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또 국내법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뭐 우리도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뭐 조약이 체결됐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관세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개정이 됩니다.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국제법의 위치에 관한 내용이지 아니면 그 충돌에 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헌법에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했어요. 자, 동일한 효력.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말하는 국내법은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면. 자, 우리가 법체계를 보면 메뉴에 법 단계서라고 하는데 헌법이 있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법률이 있고요. 명령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 단계인데요. 법 단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할 때 그 국내법은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게 바로 국제법이라는 얘기죠. 국제법입니다. 자, 그러면 명령보다 국제법이 더 상위인 거죠. 그 다음에 법률과 국제법이 부딪혔을 때 만약에 최근에 만들어진 게 국제법이라면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국제법을 우선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게 바로 신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국내법은 모든 영역인데 국제법은 만약에 뭐 무역이라든지 무역에도 무슨 뭐 아니면 제품 뭐 자동차에 관련된 무역에 대해서만 맺어진 조약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뭡니까? 특별법이 돼서 특별법 우선.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즉 우리가 법을 적용할 때는 새로 만들어진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러면 법률과 국제법이 충돌했어요. 그러면 뭐가 새로 만들어진 법인지를 보고 만약에 국제법이 먼저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면 국제법을 적용하면 되고 국내법이 먼저 만들어졌다. 최근에 만들어졌다. 그러면 국내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신법 우선이에요. 신법 우선의 원칙. 그러니까 왜? 둘은 동등하기 때문에. 동등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상하관계에선 동등하기 때문에 뭐가 먼저 만들어졌는지 뭐가 특별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물건, 그다음에 특정한 지역에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고 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니까 어떤 게 특별하냐, 어떤 게 특정한 사항, 특정한 사람, 특정한 영역에 대한 법이냐를 보고 만약에 법률이다 그러면 법률을 우선 적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국제법이다 그러면 국제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그러니까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충돌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